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2019년 4월 첫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 주제는 내수 상품 시장 크기 얼마나 될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내수 상품 시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내수 경기가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안 좋다라는 게 대세죠. 근데 이제 대다수 분들이 이제 내수 시장이 얼마나 되나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모르시고 계시죠. 호기심 반, 재미 반 해서 내수 상품 시장의 크기가 얼마나 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요건 이제 그 글로벌 경제 이슈에서 한번 다룬 내용이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글로벌 경제 이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수 소비 시장 하면 크게 상품과 서비스로 나눠지죠. 여기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 중에서 상품에 해당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시장은 이제 또 별도로 있죠. 내수 상품 소비 시장이 얼마나 되나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품에는 이제 또 어떻게 나눠집니까? 내구재가 있고 준내구재가 있고 그 다음에 비내구재가 있죠. 내구재 같으면 자동차라든지 가구라든지 뭐 이런 게 내구재고, 준내구재 하면은 뭐 의류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장난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준내구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내구재는 어떤 겁니까? 음식료품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것들이 이제 비내구재가 되겠죠. 내수 상품 시장의 크기는 2018년 기준으로 치면은 465조 원 규모입니다. 내수 상품 소비 시장 규모가 465조 원이죠. 크게 상품을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로 나눠보면 내구재가 116조 원. 그래서 전체 상품 소비 시장의 25% 정도, 4분의 1 정도죠. 그 다음에 준내구재가 105조 원, 23%. 그 다음에 비내구재가 244조 원에서 한 절반 이상이 이제 비내구재 상품 소비 시장이죠. 그러니까 상품 소비 시장 하면은 음식료품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비내구재가 절반 이상이고, 그 다음에 내구재하고 자동차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내구재하고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준내구재가 거의 4분의 1씩, 그 다음에 비내구재가 한 이 절반 조금 넘는 그 정도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이제 이 내구재 그 상품 소매 판매 추이를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계절적인 요인들이 크게 나타나죠. 2015년부터 쭉 나타나고 있는데, 대략 뭐 이제 추세선으로 그어 보면은 뭐 이런 추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수 소비 시장은 이제 업태별과 상품별로 나눠서 살펴보면은, 업태별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게 가게죠. 가게 종류에 따라서 분류죠. 그래서 백화점, 그 다음에 대형마트, 뭐 이마트라든지 하는 대형마트, 면세점, 슈퍼마켓, 그 다음에 편의점, 승용차 대리점, 판매 대리점이라든지 주유소, 그 다음에 전문 소매점, 예를 들어서 뭐 신발이나 의료 같은 이런 전문점들 있잖아요. 그 거리 가면은 뭐 이렇게 상가 같은데 쇼핑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쿠팡이라든지 하는 이렇게 무점포 소매점 이렇게 있는데, 업태별 소매 판매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가장 매출액이 많은 게 전문 소매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40조 원 정도 되죠. 전문 소매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무슨 이제 스포츠화라든지 전문 의류 매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브랜드 매장 같은 거라든지 가전 전문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 소매점이 상품 소비 시장에서는 가장 크고, 업태별로 봤을 때. 두 번째로 큰 게 이제 승용차 및 주유소, 승용차 판매 대리점과 주유소가 100조 정도 되네요. 100조 정도로 두 번째로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온라인 쇼핑 등 이제 무점포 소매가 한 70조 정도. 세 번째로 크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슈퍼마켓 등이 자파점, 이게 한 50조 조금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마트가 한 40조가 좀 안 되고. 백화점이 한 30조 정도 되고. 이런 이제 순서로 나타나. 편의점 24시, 뭐 이렇게 세븐일레븐이나 뭐 24시간 편의점 같은 경우가 한 20조 약간 넘고, 면세점이 한 20조 원 정도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업태별로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별로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상품별 분류죠. 예를 들어서 가장 상품별 그 소매 판매가 많은 게 음식료품 판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음식품 판매는 이렇게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음식료품 그 코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사람들 가서 사는 게 음식료품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료품 판매가 이제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은 서비스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상품이 아니고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료품, 음료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음식료품에 들어가죠. 저기 마트 같은 데, 식품 코너 같은 데 가서 하는 것. 그것이 한 110조 조금 못 되고, 제일로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류, 옷이 6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옷이 상당히 많이 계절마다 이렇게 팔리고 하니까 많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휘발유, 주유소죠. 주유소가 한 50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가 한 50조가 약간 못 되는 자동차 판매량이. 자동차 판매 대수는 이제 승용차는 한 120만 대 정도 팔려. 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까지 합치면 한 150만 대 정도 되고, 승용차가 120만 대 파는데 금액으로 치면은 50조 원이 약간 못 되는 그런 정도니까. 그래서 대충 뭐 대당 평균 잡아보면 되죠. 계산하기 좋게 50조 원을 120만 대로 나누면은 한 대당 평균 얼마 정도 나옵니까? 50조 원을 120으로 나누면은 3,500? 그렇게 비싼가요? 평균 가격이 차량이? 저는 소형차만 타서 2천만 원짜리 이어차만 타서 뭐 그 SUV라든지 뭐 이렇게 중대형 차는 다들 뭐 금방 3천만 원 넘어가죠. 근데 길거리 보면은 근데 소나타 같은 경우라도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한국이 이렇게 고급차 타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네요. 근데 어쨌든 승용차가 뭐 그 정도. 상품별로 보면은 음식료품, 옷, 의류, 가솔린, 그러니까 그 주유소하고 승용차 합치면은 이게 거의 100조 정도 됩니다. 자동차.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자동차가. 그 외에 이제 뭐, 가전제품, 텔레비전이라든지 냉장고나 세탁기라든지 이런 건 얼마 안 되죠. 뭐, 한 20조 조금 넘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은 한 20조 원 정도 되고, 그거 생각보다는 작죠. 다른 것에 비하면. 화장품이 30조 원 정도 되죠, 화장품이. 여기는 아마 그 국내 내국인 그 화장품 구매도 있지만 외국 관광객들도 구별이 안 돼서 여기 포함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뭐 그러니까 사실은 GDP 통계는 외국인이 관광 와서 이렇게 물건을 사는 것은 수출에 해당하죠. 국내 소비가 아니고 국내 소비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수출로 분류를 하죠. 어쨌든 지금 이제 상품별로 보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시장 그 상품 내수 소매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 하면 대충 이런 정도로 보시면 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근데 업태별로 보면은 구체적으로 2015년부터 이제 올 2019년 1월 달까지 이제 추인데 백화점은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30조 원에서 거의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백화점은 지금 이제 멈춰 있죠. 사실 뭐 백화점 가서 물건 사는 사람들은 거의 올드보이, 올드걸 나이 드신 분들이죠. 예전에 이제 뭔가 그래도 격식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나이 분들 주로 백화점 이용하고 젊은 세대들은 거의 백화점 안 가죠. 그냥 뭐 이렇게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소매점, 전문 매장 같은 데 가서 쇼핑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형 어떤 그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 의류점들이 쫙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울렛 같은 데 가면은 의류점들이 쫙 있잖아요. 의류점이라면 그게 다 전문 소매점이에요. 전문 점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형 마트도 이제 이미 이제 멈췄죠. 대형 마트도. 1990년대 초에 이제 킴스클럽 이마트가 등장하면서 이제 대형 마트 시대가 열렸죠. 그때는 막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대형 마트가. 재래시장을 다 이렇게 잡아먹다시피 하고 대형 마트가 컸죠. 근데 이제 대형 마트도 이제 옛날이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죠. 왜냐면 이제 사람이 줄어들고 뭐 그냥 이제 가서 전에는 이렇게 식자재 같은 걸 이제 마트나 시장 가서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요리를 해 먹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아예 완전히 그냥 가서 사 먹어버리든가 식당에 가서 사 먹어버리는 뭐 이제 혼자 사는 혼밥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요리를 잘 안 하고 하니까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음식료품, 식자재, 음식료품 매출이 굉장히 컸잖아요. 제일 많았잖아요. 대형마트의 주 매출이 그 음식료품 판매인데, 예, 그게 이제 멈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면세점은 지금 이제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다가 이게 작년부터 이렇게 좀 증가세가 멈추고 있죠. 면세점은. 대략 한 20조 원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 작년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끊기면서부터. 그 다음에 슈퍼마켓이나 잡화점 같은 경우도 이제 대형 마트에 이런 밀려가지고 동네 가면 조그마한 그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렇게 조그마한 잡화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지금 이제 대형 마트가 없는 데는 여전히 그런 슈퍼마켓이나 잡화점들이 있고 지방 같은 데 가보면은 그렇잖아요. 대형 마트가 없는 데는 다 슈퍼마켓이나 잡화점들인데 이것도 거의 멈춰 있죠. 그러니까 업태별로 보면은 이제 지금 대부분의 기존의 어떤 그 소매점포들의 매출이 지금 멈춰 있고 면세점만 지금 살짝 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 이른바 이제 그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냥 편의점 가서 모든 걸 해결해 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지금 이제 편의점이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일반 약품도 팔죠. 일본 같은 경우는 전문 한국으로 치면 이제 약국이죠. 약국에서 편의점 물건을 같이 팔아요. 겸용해서 그걸 이제 드럭스토어라고 이렇게 불러서 파는데 한국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편의점하고 약국이 이제 거의 붙어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승용차 연료 소매점, 승용차 판매하고 이렇게 연료 소매점 판매인데 자동차 판매하고 이제 기름인데 주로 이제 기름 늘어난 건 뭐냐면은 기름값이 올랐죠. 2017년부터 기름값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출이 이렇게 차가 많이 팔리고 그래서 자동차를 많이 타고 해서가 아니라 유가가 올라서 한 거죠. 유가가 올라서 매출액이 승용차하고 연료 판매가 90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10조 원가량. 그러니까 기름값 오르는 게 대단하죠. 10조 원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소매점도 멈춰 있죠. 지금은 거의 한 140조 원 정도에서 멈춰 있죠. 거의 전문 소매점도 거의 이제 많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점포 소매, 온라인 쇼핑 등이 이제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소매 채널들이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마트라든지 슈퍼마켓이나 그 다음에 전문 소매점이나 이런 데들이 지금 이제 멈춰 있고 반면에 면세점은 내수에 의존하지 않죠, 사실은. 한국 사람이 가서 면세점 물건을 이렇게 공항 말고는 국내에서는 못 사죠?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거고. 그다음에 편의점하고 이제 무점포 소매점이 이제 늘어나고 대체되고 있죠, 지금. 기존에 이제 어떤 그 소매 채널들이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이 편의점하고 무점포 소매점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거 업태별로는 이렇고 상품별로 보면은 승용차, 자동차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 8년에 약간 늘어나서 이렇게 45조 원, 이제 50조 원 정도 이렇게 판매액이 좀 늘어났죠. 그러니까 사실 그 2017년, 18년 자동차 판매가 좀 늘어났어요. 일반 이제 중대형차 중심으로. 왜냐면은 기름값이 많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신차 구매 수요가 생기고 금리도 그때는 쌌기 때문에 무이자 할부 판매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반짝하고 좀 차가 좀 많이 팔렸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지금 자동차가 이렇게 판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늘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전제품, 예를 들어서 TV,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히 늘어나다가 지금 이제 작년 와서 이제 증가세가 멈추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가전제품 한 시장 규모가 25조 정도, 승용차는 한 50조 정도 시장 규모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신기기 컴퓨터,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것이 이제 시장 규모가 20조 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미 이제 멈춰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가구, 침대라든지 옷장이라든지 이렇게 테이블, 식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가구가 이제 7조 원 정도에서 8조 원 정도로 살짝 올랐죠. 이렇게 늘어났죠. 늘어난 건 뭡니까? 이때 아파트 많이 지었거든요.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이제 입주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가구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 것들이 한 1조 원 정도 가구 판매가 늘었죠. 그 다음에 기타 내구재, 이제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복, 준 내구재, 옷이죠. 의복은 60조 원 정도 됩니다. 거의 멈춰 있는데,
상당하죠. 옷은.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 규모가 커요. 옷은 온갖 곳에서 다 팔죠. 백화점에서도 팔고, 뭐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팔고, 전문 소매점에서도 팔고, 대형 마트에서도 팔고, 하여튼 동네 가게에서도 팔고, 온갖 곳에서 다 팔죠. 그 다음에 신발하고 가방이 이제 2018년에 판매가 좀 늘어가지고 한 15조 5천 정도 시장 규모가 신발하고 가방, 그러니까 그 정도 됐죠. 신발하고 가방은 이렇게 좀씩 이렇게 늘어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옷은 그렇게 크게 안 늘어나는데 신발하고 가방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늘어나.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옷보다는 신발과 가방에 더 관심을 갖는, 옷은 그냥 입어도 되는데 신발하고 가방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들이나 젊은 여성들이나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신발하고 가방이 하나 패션화돼서 오히려 옷보다는 신발이나 가방에 더 민감하지 않나, 뭐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락 취미 경기용품, 뭐 게임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농구공이라든지 야구 클럽이라든지 그런 스포츠 용품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쭉 정치하다가 작년에 2018년에 좀 매출이 늘었어요. 시장 규모는 10조 원이 안 됐는데 작년에 이제 한 11조 원 정도로 늘어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늘어난 게 아마 뭐 작년에 무슨 이렇게 축구 월드컵을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큰, 아마 평창 동계올림픽이 언제 했나요? 작년 초였나요? 아마 그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살짝 늘어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규모는 뭐 한 10조, 11조 정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가 있고, 그 다음에 음식료품, 이제 비내구재로 치면 음식료품은 보면은, 이렇게 꾸준히 쭉 이렇게 완만하게 늘어나다가 작년에 이제 후반에 이렇게 멈춰 있는데, 거의 이제 뭐 2016년에는 100조 원에서 지금 이제 작년에 110조 원 정도 늘어났죠. 먹는 것이 남는 것이죠. 먹는 것이 남는 것이죠. 이제는 뭐 그냥 건강하게 살려고 건강한 어떤 식재료나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선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해외 수입식품들도 많이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와인 같은 건 다 수입하잖아요. 대부분이. 뭐 그런 영향들이 있어서 주류 같은 것들은 이제 수입품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뭐 맥주 같은 경우도 이제 수입 맥주들도 굉장히 많고, 뭐 이런 것들 영향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음식료품 사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소비량이 늘어났다라기보다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최저임금이다 뭐다 해가지고 알맹이는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올랐다든지 그런 영향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음식료품은 어떻게 보면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음식료품 소비가 늘어나면 다른 걸 억제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의약품은 이렇게 뭐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이건 뭐 이렇게 고령화로 해서 이제 뭐 계속 이렇게 증가 추세. 의약품 시장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 21조까지 늘어나 있죠. 21조까지. 대체로 지금 건강보험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병원하고 약국에 지급하는 게 이제 의료급여를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가를 급여를 지급을 하죠, 약국에다는. 근데 건강공단에서 이렇게 약가로 지급을 하는 보험, 그러니까 약국에서 이렇게 약을 지를 때도 보험 혜택을 받는 게 있고, 10,000원이었다라면은 7,000원은 이제 의료보험으로 하지만 3,000원은 내가 내잖아요. 간기약을 사더라도. 그러니까 약국에서 파는 것은 이제 10,000원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조 원이다. 의약품 소비액이 20조 원이다라고 하면은 그걸 70% 정도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보험료로 지급됐다라고 치면 2024 14조 원 정도, 한 14조에서 15조 정도로 실제로 그 숫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약가로 지급한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도 이렇게 이제 조금 했다가 작년에 또 이렇게 매출이 늘어났죠. 매출이 늘어난 게 이제 뭐 가격이 오른, 역시 또 이렇게 뭐 최저임금이다 뭐다 또 뭐 이렇게 화장품은 또 원료가 석유화학이 원료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은 원가도 오르니까 뭐 그런 거 저런 걸 해서 이제 뭐 가격도 오르고 원가도 오르고, 뭐 또 이렇게 화장품 소비도 좀 늘어났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화장품이 사실은 이렇게 2017년까지 이렇게 정치하다가
2017년 후반에 팍 뛰었다가 2018년에 와서 이렇게 멈췄어요. 30조 원 정도에서 지금 멈추고 있죠. 화장품 판매, 소매 판매가 30조 원 정도니까 상당하죠.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구매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적, 문구, 이제 볼펜이라든지 책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얼마 안 되죠. 한 7조 원 정도밖에 안 되죠. 출판사나 이렇게 이런들이 먹고 살기 힘들죠. 서점 같은 데가. 그 다음에 이제 주유소, 차량 연료, 주유소 판매가 작년에 유가가 올라서 이렇게 쭉 올라 45조 정도 된 것이 50조 정도로 올랐죠. 유가 상승에 기인한 거고. 근데 1년에 그 주유소, 그러니까 기름, 자동차로 기름 소비하는 게 50조 정도 된다는 전국 모든 차량들이 된다는 게 상당하죠. 50조 원이면은 500억 달러인가요? 달러 대강 뭐 한 500억 달러 정도 되나요? 뭐 대충 이제 이런 게 국내 지금 상품 내수 시장 크기를 지금 대충 이렇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소매 사업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사업하는 영역이 시장이 전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고 또 그 동향이 어떤가 하는 걸 이걸 보시면 대강 가늠을 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2019년 4월 첫 번째 동영상 촬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